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량은 9.82GB입니다. 유심 정보인 가입자 식별번호로 따지면 2,695만 7,749건. 알뜰폰 사용자를 포함한 SK텔레콤 이용자 2,50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기존에 파악된 4종보다 훨씬 많은 25종이었습니다. 총 23대의 서버를 감염시켰는데 이 중 2대의 서버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복제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도 29만여 건 있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 정보들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 사이 유출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악성 코드가 설치된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 사이엔 로그 기록이 없어 이 기간 동안 유출이 있었는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지난 4월을 제외한 추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출이 일어나면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기술력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신고의 절차를 겪은 한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3년간 해킹 공격을 알아차리지도 못해놓고 추가 유출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로그 기록이 없어서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한편 해킹 공격의 주체와 양상이 과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해커들이 돈을 목적으로 정보를 빼내 거래를 시도하는데 이번 공격은 몇 년 걸린 데다 다크웹에서 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없어 사이버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려지자 며칠간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거리에선 유심을 교체하려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의 오픈런이 이어졌고 한편에선 이 틈을 타 신규 이용자를 모으려는 영업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SKT가 신규 고객 확보 프로모션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신문지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 보고는 화가 못 난 받았습니다. 고객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규 이용자 모집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심 확보와 기존 이용자 교체에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정부 권고를 따를 수 있지만 문제는 SK텔레콤만 취급하는 대리점입니다. 해킹 사태로 화가 난 이용자들을 달래는 건 대리점 목.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때려치기 한다는 식으로 싸움이 나셔가지고 결국에 경찰까지 불러서 해산을. 그러면서 유심을 교체해주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 등록을 해주고 본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하루에 1,200건을 처리해도 수입은 10에서 20만 원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가는데 휴대폰을 못 팔아 폐업하는 대리점이 생겼고 애꿎은 손님은 헛걸음을 했습니다. 예약을 먼저 하라고 해서 순서대로 했고요. 어제 갔더니 그 매장에 폐업 공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SK텔레콤은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번호 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문제와 함께 유심 교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대리점들의 피해 해결 방안도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모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명 가입자가 다 털렸다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지적에 반박조차 못했고 유출된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네트워크 쪽은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 3일째. 이제 도심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사라지고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알림판이 붙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곳은 공항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이 안 되다 보니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는 당일 출국자에게만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감에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28일부터 사흘간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번호 이동을 많이 하고 오시나요? 평소보다요? 네. 뭐 당연히 평소보다 제대로. 유심 변경해준다고 한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심이 왔다는 연락을 못 받아서 통신사를 바꾸고 싶어도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킹당한 곳은 SK텔레콤인데 왜 소비자들이 위약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불만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에서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이 면제해도 된다 그러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 말을 흐리던 SK텔레콤은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된다면 저희들이 위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대책도 설명도 부족했던 SK텔레콤. 국회는 위약금 면제 문제를 다시 묻기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다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